우리가 앞에서 경우의 수라는 단원을 공부할 때 쌤이 이제 기초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 때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확률이라는 것도 결국은 경우의 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우의 수와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분명한 차이점도 있어요. 분명한 차이점도 있는 단원인데 일단은 기본 용어에서 우리 시행이라는 거 했었죠. 그래서 시행을 하시게 되면 어떤 시행을 하면 얘는 말 그대로 행위 그 자체. 그래서 뭐 주사위를 던진다 아니면은 뭐 동전을 던진다 아니면은 뭐 어떤 서로 다른 것 중에 몇 개를 뽑는다 이런 것들 이게 시행이야. 그러면 어떤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사건이 있겠죠. 그럼 사건은 그 행위의 뭐가 되냐면 결과가 됩니다. 행위의 결과. 행위의 결과가 되는 게 사건이야. 알겠니? 그럼 잘 봐. 우리가 여기 사건에서 그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수를 뭐라고 했냐면 경우의 수라고 공부했었어. 근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확률은 말 그대로 뭐냐면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에요. 그냥 직역을 하면 확률이 영어로 P라고 보통 많이 쓰잖아.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그 P가 어디서 온 거냐면 probability 발음 구리네. 거기서 온 거거든. 그게 확률의 P자가 거기서 온 거야.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다뤄보겠다가 확률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재정립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플 교과서에서도 108페이지에 보시면 사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요. 경우의 수보다. 자 가볼게요. 일단은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하실 겁니다. 2번에 표본 공간이라고 있죠. 표본 공간. 자 표본 공간이 뭐라고 하냐면 얘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돼 있거든. 전체의 집합. 되니? 그럼 잘 봐.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그 시행이 뭐냐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사위가 눈이 1부터 6까지가 있잖아. 그랬을 때 첫 번째 표본 공간이라는 거는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써서 집합으로 표현한 걸 표본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그럼 표본 공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어떤 시행을 했죠. 그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 그 모든 결과의 전체의 집합이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얘는 전체 사건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사건. 되나요? 자, 이게 표본 공간.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표본 공간 안에서 특정 사건들이 생기겠지. 뭐 여기서 특정 사건이라 함은 뭐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 요 사건을 A라고 하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A라는 사건을 집합으로 표시를 해보면 얘는 1, 짝수니까 2, 4, 6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지? 그럼 잘 봐. A라는 사건이 짝수가 나올 사건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사건은 그럼 반드시 누구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냐면 표본 공간이라는 친구의 부분집합이 돼야겠죠. 당연히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이 나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죠? 오케이. 관점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러면 사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행의 결과를 집합으로 나타낸 거래요. 그럼 집합으로 나타낸 거니까 당연히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먼저 하나만 정의하고 갈게.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할 거지만. 그럼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야. 주사위 한 개를 던졌어.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 확률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인 거야? 2분의 1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해요. 얘를. 확률에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붙어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하고요. 수학적 확률은 표본 공간의 전체 원소의 개수분의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한 것이 바로 수학적 확률. 즉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이다라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됐지? 됐지? 이거는 여담인데 그냥 들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데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은데, 그럼 수학적 확률의 약간 반대, 대치되는 개념이 뭐냐면 통계적 확률이거든.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직접 해보는 거야. 즉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던지는데 한 번 던졌어, 두 번 던졌어, 세 번 던졌어, 네 번 던졌어, 다섯 번 던졌어, 여섯 번 던졌어,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냥 10번 던졌다고 해볼게요. 10번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온 횟수를 카운팅을 해본 거야, 내가. 그런데 만약에 수학적 확률이라면 정확하게 딱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0번을 던졌다고 해서 정말 정확하게 짝수가 5번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있어, 없어? 사실은 없죠. 오차가 있겠죠. 그지? 그럼 이게 이제 경험적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자, 이런 결론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오차가 있는 거니까 오류 아닌가요? 아니, 10번을 했을 때 짝수가 꼭 5번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6번이 나올 수도 있고 4번이 나올 수도 있고 재수 좋으면 10번이 나올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지. 그지? 왜 니네 가위바위보 할 때 생각하면 돼. 가위바위보 할 때 사실 이길 확률은 얼마야? 둘이 하면 3분의 1 아니야? 그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야. 근데 정말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야. 100번을 했을 때 그럼 내가 100번을 하면 정확하게 33번 정도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재수 없으면 100번 다 질 수도 있지. 그지? 선생님, 그럼 확률이라는 건 오차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확률은 오차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론상으로. 이거는 이제 배경 얘기예요. 배경 얘기. 근데 재미난 건 이거야. 이거를 무한대로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미친 듯이 던지는 거야. 계속 100억 번을 던져. 그러면 결국은 그 확률 전체 시행 횟수분의 짝수가 나오는 횟수가 결국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수학적 확률로 수렴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미적분에서 이제 극한 개념, 수열의 극한 개념도 좀 배워야 이제 좀 더 이해가 빠른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뒤쪽에 나와요. 이것도 통계적으로 확률하면,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하면 결국은 수학적 확률로 수렴한다라는 결론이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는데 미리 좀 얘기를 해준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이런 게 있어. 일상생활에 이런 게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겪어봤어도 안 되고, 카지노 가면 도박 그 슬롯 머신 알지? 어떻게 알아? 근데 슬롯 머신 있죠. 슬롯 머신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호가 1,000원을 넣어요. 그럼 1,000원을 넣었을 때 본전 이상이 나올 확률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딸 확률과 돈을 잃을 확률, 이 세팅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돈을 잃을 확률이 51%야. 돈을 딸 확률이 49%야. 근데 부모님들이 아마 이런 얘기 하실 텐데, 나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는데 부모님들이 도박하라고 그래, 도박하지 말라고 그래.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러죠. 어느 부모님이 자, 너는 인생에 커서 큰 도박사가 되거라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일반적이라면. 그지? 그럼 도박을 해가지고 왜 돈을 잃을까?
돈을 딸 확률이 49%고 돈을 잃을 확률이 51%면 2%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미적분 가면 이제 등비급수라는 게 있는데, 등비수열. 결국은 이거예요. 확률이. 그럼 이 확률은 1보다 작죠. 1보다 작은 애를 무한번 곱하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분의 1을 계속 곱해가. 2분의 1을 계속 곱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막 1024분의 1 이렇게 가잖아. 그럼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지지. 그래서 돈을 잃는 거야. 한 번 시행했을 때는 2%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무한번 그걸 반복하잖아. 그러면 결국은 0에 수렴한다. 그래서 도박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거기서 손절, 흔히 말하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돈을 땄으면 그냥 거기서 끝 해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도 공부할 때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공부 왜 해? 이 황금 같은 일요일에 나와가지고 왜 공부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똑같은 논리예요. 근데 갑자기 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막 30억씩 들어와. 공부 안 하지. 그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고. 이거는 이제 나 어렸을 때 아마 수학책이나 이런 거 좀 읽어봤으면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통계적 확률이죠. 한 번 시행했을 때는 분명히 오차가 발생하지만 무한번 반복하면 결국은 어떤 특정한 값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통계적 확률이야. 알겠어? 오케이. 뭐 요 정도 얘기.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확률의 개념인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해야 되는 개념 용어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거기 근원 사건이 있거든. 별표 하나 치세요. 근원 사건이 뭐냐? 영어로는 엘리먼트라고 하죠. 그러면 근원 사건은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써져 있는 것처럼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얘를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표본 공간이 지금 주사위 한 개 던졌으니까 1, 2, 3, 4, 5, 6 이렇게 가잖아? 그럼 근원 사건은 뭐냐? 이런 거야. 1, 2 이런 애들. 됐니? 이런 애들이 근원 사건이야. 그러면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만큼 근원 사건이 존재하겠지. 자, 근데 확률의 전제가 있어요. 확률의 전제. 잘 보세요. 여기 그냥 봐.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 즉, 표본 공간이 6개가 있지. 그럼 그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나올 확률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가 전제야. 자,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잘 봐.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없다면 표본 공간에서의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모두 다 동일하다가 전제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 주사위를 던지는데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아니래. 12분의 1이래. 그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럼 걔는 근원 사건의 확률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6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6개 중에 하나니까 무조건 6분의 1이라는 근원 사건의 확률을 가져가야 되는데, 굳이 뭔가 특정하게 숫자를 붙여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별다른 말이 없다면, 뭐 그런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고요. 별다른 말이 없다면 근원 사건이 일어나는 건 결국은 표본 공간에서의 나오는 확률과 동일하다. 그럼 표본 공간에 10개의 원소가 있어. 그럼 한 개의 근원 사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1인 거야. 그게 기본 전제야. 알겠지? 거기서부터가 확률이 시작이야. 알았죠? 거기서부터가 확률이 시작이야. 그럼 뭘 알아야 되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이런 거야. 근원 사건이 다른 경우가 언제냐? 똑같이 공이 6개가 있는데, 자, 숫자가 6개가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 근원 사건이 다른 거는 이런 거예요. 1, 2, 2, 3, 3, 3. 이렇게 있으면 근원 사건이 다른 거예요. 됐나요? 잘 보세요. 요 차이. 공이 6개 있지. 내가 시행을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어서 공을 뽑아. 그게 시행이라고 해봐. 하나를 뽑아. 그랬을 때 질문. 경우의 수. 1이 나올 경우의 수. 2가 나올 경우의 수. 3이 나올 경우의 수. 다 몇 가지일까? 한 가지예요. 왜? 1이 나올 사건, 2가 나올 사건, 3이 나올 사건. 근데 경우의 수가 정의가 뭐였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개수. 그럼 1이 나올 사건은 뭐야? 내가 공을 주머니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어서 공을 하나 딱 꺼냈어. 그게 뭐야? 1, 하나. 2가 딱 꺼냈어. 하나. 3이 나오는 거. 하나. 같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잘 봐. 질문을 바꿔볼게. 여기 주머니에다가 내가 손을 똑같이 집어넣어서 공을 하나 꺼냈어.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야? 아니에요. 아니죠. 3분의 1이 아니죠. 공이 몇 개 있어요? 6개. 2가 몇 개 있어? 2개. 아, 미쳤네. 3분의 1 맞죠? 네. 3분의 1 맞죠? 근데 그 3분의 1이 1 한 개, 2 한 개, 3 한 개 있어서 2가 나오는 확률의 3분의 1이 아니라 6개 중에서 2가 2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3분의 1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경우의 수와 확률의 차이예요. 즉, 여기서는요. 근원 사건의 확률이요. 1이 나오는 근원 사건은 얼마야? 6분의 1인 거야. 근데 2가 나오는 근원 사건은 얼마야? 3분의 1인 거고 3이 나오는 근원 사건은 얼마야? 2분의 1인 거야. 그럼 얘는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른 거죠. 알겠어요? 요거를 잘 구별하시면 돼요. 요게 순간순간 살짝살짝 헷갈릴 때가 있거든, 문제 풀다가. 야, 이거는 쉬운 예시니까 당연히 안 헷갈리는데 풀다 보면 순간순간 헷갈릴 때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확률에서는 이 2와 이 2는 별개로 취급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2가 아니에요. 2라는 근원 사건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다요. 2개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 개념이 확률에선. 됐습니까? 그래서 확률을 이해하실 때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공부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얼마인데? 만약에 경우의 수로 접근하면 3이잖아. 특정 사건 경우의 수는 1이잖아. 그럼 3이 나올 경우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어야 되는데 3분의 1이야? 아니라니까? 6분의 1,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라니까? 알겠니?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확률은 뭐예요?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알겠지? 가능성.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됐죠? 자, 근데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사건은 이제 표본공간 전체 사건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공사건은 공집합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 확률은 항상 계산하면 당연히 뭐부터 뭐까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무조건. 알겠죠? 확률이 1보다 커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갑니다. 108페이지 갈게요. 자, 합사건과 곱사건인데 뭐 요거는 경우의 수에서 배웠던 거랑 동일하니까 그냥 같이 읽고만 넘어갈게요.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얘기하고 당연히 합집합 형태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사건은 뭐냐? A와 B의 교집합이에요. 즉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고. 자, 109페이지 갈게요. 자, 여사건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사건. 여사건부터 정리를 하면 여사건은 자, 이렇게 메모해놔. 여사건은요. 얘는 A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전체. 즉 여사건을 잘못 이해하시면 A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A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A를 제외한 나머지라서 계산을 하실 때는 항상 어떤 계산이 돼야 되냐면 전체에서 A를 빼주면 그게 바로 A의 여사건이다라는 거. 확률은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가 여사건이라는 거. 알겠죠? 오케이.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명제로는 당연히 어떤 반대, 부정의 개념이죠. 명제의 기준에서 보면 부정의 개념이라는 거. 되니? 근데 부정을 너무 그냥 이율 배반적으로 뭐뭐다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부정에서 우리 공부했던 것들 있지? 모든의 반대는 뭐야? 모두 사람이다의 반대는 뭐야? 어떤 누구는 사람이 아니다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모두 사람이다의 반대가 모두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확률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 했었잖아. 이웃한다의 반대. 세 명이 이웃한다의 반대는 뭐야? 셋 다 이웃하지 않는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두 명은 이웃한다였잖아. 기억나지? 경우의 수에서 세 명이 이웃하지 않는다의 반대. 그런 것들. 여사건의 반대. 알겠죠? 관계 잘 파악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배반 사건. 나중에 뒤에 가면 배반 사건 나오고 독립 사건 나오고 종속 사건 나오거든. 확률 뒤쪽 가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랑 얘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얘네 배반과 독립 종속은 얘네 둘은 관계가 있거든. 근데 얘랑 얘는 관계가 없어. 별 관계가 없어. 근데 이걸 묶어서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일단 결론을 얘기하면 얘랑 얘는 관계가 없어요. 별개예요. 배반은 뭐냐? 배반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그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겹친다, 겹치지 않는다? 전혀 겹치지 않는다. 그럼 쉽게 말하면 A가 짝수야. B가 홀수야. 그건 뭐야? 배반. 알겠죠? 배반. 됐니? 그래서 배반 사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와 B가 같이 공존할 수 없을 때, 둘이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얘를 배반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배반 사건과 여사건의 관계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포커스 보시면 표본 공간 S의 두 부분집합에 대해서 사건 A, B가 자 A가 B의 여사건, 즉 A가 B 여집합이면 A와 B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죠. 여사건이니까. 그죠? 그럼 A, B는 뭐야? 배반 사건이야. 근데 잘 봐.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A와 B가 여사건 관계라면 A와 B는 뭐야? 배반 사건이야. 맞아요. 그렇지만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여사건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알겠니? 여사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사건은요. A와 B가 여사건이란 얘기는 A와 B를 더하면 무조건 전체가 나와야 돼요. 예외가 있으면 안 돼. 됐어? 근데 배반 사건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얘가 전체야. 얘가 전체인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편하게 그리면 A와 B야. 자, 이렇게만 있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만 있으면 그냥 칸막이로 딱 쳤다고 치면 겹치는 거 하나도 없죠. 두 개 더하면 전체죠. 그럼 얘는 여사건이면서 배반이에요. 근데
이렇게 칸막이 하나 더 치고 C가 있다고 해봐. 그럼 A와 B는 배반이죠. 여전히. 근데 A와 B가 여사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그렇진 않아요. 왜? A의 여사건은 뭐야? B만이 아니라 B와 C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사건보다 배반 사건이 좀 더 뭐한 거야? 포괄적인 관계인 거죠. 좀 더 큰 집합이죠. 됐지? 예의면 예의다는 성립하는데 예의면 예의다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뭐 요 정도 느낌으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알았지? 네.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요. 개념 1, 2 두 개만 좀 풀어볼게요. 왜냐면 이거 사건에 대한 이해를 잘 해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헷갈리지 않아요. 알겠지? 사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갑니다. 개념 익힘 1번 갈게요.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데 그랬을 때 뽑힌 카드에 적힌 숫자가 홀수인 사건을 A, 유계약수인 사건을 B, 2의 배수인 사건을 C라고 하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 라고 되는데 1번 B는 6의 약수잖아. 그럼 1, 2, 3, 6 맞네요? 그죠?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A 여집합 교집합 B죠. 그럼 이거 뭐야? B차집합 A네요. B차집합 A.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이죠. 그죠? 고1 집합에서 외우는 거. B차집합 A. 그러면 B의 원소이면서 A의 원소가 아닌 거죠. 그럼 B의 원소가 1, 2, 3, 6이었잖아? 그 중에서 못 빼면 돼? 홀수 빼주면 되네. 그럼 뭐야? 2, 6 맞네요. 자, 갑니다. 3번. 사건 A는 사건 C의 여사건이다. 사건 A는 사건 C의 여사건이다. 2의 배수가 뭔데? 짝수잖아. 그럼 짝수인 것과 홀수인 거는 당연히 합치면 전체가 되죠. 근데 배반이죠? 그러니까 여사건 맞네요. 3번도 맞고요. 4번. BC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틀렸네요. 교집합 생기잖아. 그지? 그럼 4번이 답이고요. 이 시행의 근원 사건은 1, 2, 3, 4, 5, 6, 7이다. 맞습니다. 근원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본 공간의 모든 원소들을 하나 집합으로 만든 거. 알겠니? 표본 공간의 원소 하나를 집합으로 만든 게 근원 사건. 아시겠죠? 네, 확인하시고요. 자, 111페이지 가겠습니다. 2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택할 때 자, 카드에 적힌 숫자가 3의 배수인 걸 A, 그 다음에 소수인 사건을 B라고 하는데 자, 밑줄 두 사건 A, B와 모두 배반인 사건 C 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거기다가 밑줄 치고 써놔. 사건 C의 개수 있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사건을 제대로 정리를 하셨으면 사건이 뭐라는 거를 아셨어야 되냐? 사건은 이거예요. 앞에 개념 부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건에 대한 설명할 때 맨 끝에 항상 뭐라고 붙냐면 뭐뭐인 집합, 뭐뭐인 집합, 뭐뭐인 집합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니네가 확률 통계에서 확률을 공부할 때 중학교 확률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확률을 공부할 때는 사건은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건 C의 개수는 결국 뭐야? 집합의 개수야. 요 개념 정확히 잘 잡으세요. 집합의 개수가 돼야 돼. 알았지? 그럼 잘 봐. 전체 표본 공간, 전체가 얼마냐? 10이야, 10.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A 갈게요. A 숫자 쓸게요. A는 3의 배수니까 3, 6, 9예요. 3개. 그 다음에 B 갑니다. B는요. 뭐의 배수죠? 소수. 2, 3, 5, 7 이렇게네. 4개. 됐어? 그랬을 때 A, B와 모두 배반이래. 그러면 C는 얘랑도 겹치면 안 되고 얘랑도 겹치면 안 되지. 그지? 그럼 결국 뭐야? 이거네요. 드모르간 쓰면 되죠?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즉 정리해보면
여기에 없어 말이 꼬이지. 여기에 없는 원소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 있어? 1. 그 다음에 2는 있으니까 탈락. 3도 있으니까 탈락. 4. 그 다음에 5 있고 6 있고 7 있죠. 탈락. 8. 그 다음에 10. 이렇게 4개네. 그러면 얘가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남아있는 요 4개의 근원 사건이 바로 C의 원소가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답을 4개 이렇게 쓰면은 섭섭하죠. 알겠어? 쌤이 얘기했지. 뭐라고? 사건은 집합이라고. 사건은 집합이라고. 그럼 이 말은 C를 가지고 원소로 집합으로 만들 수 있는 원소가 1, 4, 8, 10, 4개 있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뭐야? 문제의 정답이라고. 그럼 답은 뭐야? 2의 4제곱. 부분 집합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C라는 친구가 1이 있어요. 1만 갖고 있어요. 그래도 얘랑도 배반이고 얘랑도 배반이잖아. 이 얘기라고. 알았지? 그래서 문제 정답은 얼마야? 16개가 정답입니다. 이거 4개라고 많이 쓰거든, 답을. 안 돼요. 알았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확률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 개념 용어 정리인데 사건이라는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해요. 지금 한 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는 거야. 정확하게. 알았지? 자, 정리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확률 본격적으로 해서 확률의 뜻 하고 정리하고 뭐 수학적 확률 아까 얘기했었죠. 수학적 확률도 있고 통계적 확률도 있고 기하적 확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확률 연습하고 그다음에 쭉쭉쭉 해가지고 가는 거 연습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